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매일 걷는다. 남들보다 식사도 조심한다.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이것저것 챙겨 먹는다. 그런데도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젖은 솜처럼 무겁고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고 작은 상처 하나도 더디게 낫는 느낌이 든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노력하고 있는데 몸은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서서히 늙어가는 속도만 빨라지는 것 같다면 문제는 운동량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보 걷기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몸속에 조용히 쌓여 있는 전신염증입니다. 겉으로 티도 잘 나지 않고 통증도 심하지 않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바로 이 만성 염증이 암과 치매, 심장병과 당뇨까지 불러들이는 침묵의 살인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어떤 분은 열심히 걷고도 몸이 무너지는지, 왜 피곤함과 멍함과 잦은 통증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의 식사와 수면과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꾸어야 몸속의 불씨를 끌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좋은 음식을 소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무엇을 끊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먹어야 하는지, 언제 자야 하는지, 몸의 온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까지 실제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게 되실 것이고 그동안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건강관리가 훨씬 선명해질 것입니다. 제가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72살 김철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주변에서도 유난히 자기 관리를 잘하는 분으로 통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아침마다 뒷산을 오르셨고 밥상에서도 고기보다 채소를 더 챙기려 노력하셨고 건강 관련 프로그램도 빠짐없이 보시며 몸에 좋다는 정보를 늘 확인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 성실하게 건강을 지키는 삶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앞에 앉으시자마자 어르신은 깊은 한숨부터 내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운동도 빠지지 않았고 식사도 나름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왜 몸이 자꾸만 무거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푹 자고 일어나면 개운했는데 요즘은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그대로입니다. 작은 상처가 생기면 오래가고 잇몸은 자주 붓고 요즘은 사람 이름도 금방 떠오르지 않아서 괜히 겁이 납니다.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검사를 차근차근 살펴보았더니 김철수 어르신 몸속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만성 염증 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르신이 특별히 큰 병을 앓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피곤하고 컨디션이 안 좋은 정도로 느껴질 수 있었고 본인도 처음엔 나이가 드니 당연한 현상 아니겠느냐고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한 불길이 오랜 시간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진료실에서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병이 확실한 형태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염증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생활하십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불씨는 시간이 흐를수록 혈관을 상하게 하고 뇌를 지치게 하고 세포가 회복되는 능력을 떨어뜨리면서 전신의 노화를 빠르게 끌고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증이라고 하면 손가락을 베었을 때 붓고 열이 나고 빨개지는 것을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그런 염증은 우리 몸이 상처를 고치기 위해 작동하는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입니다. 넘어져 무릎이 까졌을 때 그 부위가 붉어지고 따뜻해지는 것은 몸이 회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염증은 오히려 필요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만성 염증은 완전히 다릅니다. 겉으로 붓지도 않고 당장 참기 힘든 통증을 만들지도 않으며 그래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주 느리고 집요하게 혈관벽을 건드리고 면역 체계를 헷갈리게 만들고
세포의 회복력을 떨어뜨리며 우리 몸 전체를 낡게 만드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만성 염증은 더 무섭습니다. 소리 없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피로, 관절의 뻐근함, 상처 회복 지연, 잦은 입안 염증, 멍한 정신 상태를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몇 달, 몇 해에 걸쳐 반복된다면 단순히 연세 탓이라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몸속에서 생기는 저강도 염증 반응이 오래 이어지면 면역계는 계속 경계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은 쉬는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회복해야 할 시간에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정리해야 할 노폐물도 제때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몸은 점점 무겁고 느려지고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집안 어디선가 아주 작은 연기가 계속 새어나오는데 눈에 확 띄는 불길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벽지와 가구, 천장과 바닥까지 전부 그 연기에 젖어 버리겠지요. 만성 염증이 딱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닌 듯 보이지만 결국 몸 전체를 오염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만성 염증이 단순히 피곤함을 만드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염증 반응이 오래 지속되면 정상세포가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 환경이 특정 질환의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은 염증에 매우 민감합니다. 혈관벽이 거칠어지고 손상되면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지고 점점 딱딱해지며 결국 심장과 뇌로 가는 길에 부담이 생깁니다. 이 부담이 쌓이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뇌의 미세한 혈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뇌가 맑게 돌아가려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염증이 그 길을 방해하면 생각이 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기억력도 무뎌질 수 있습니다. 또 혈당을 다루는 체계가 흔들리면 췌장과 인슐린의 부담도 커집니다. 그러니 만성 염증은 단지 몸이 무거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노년 건강 전체를 흔드는 근본적인 배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원칙은 무조건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걷기와 가벼운 운동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몸속 염증이 가득한 상태에서 운동만 믿고 달리다 보면 정작 불이 나는 집안의 창문만 열어놓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원인을 함께 다뤄야 합니다. 내 몸속의 불씨를 키우는 생활 습관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것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전신 염증 청소 전략은 바로 그 지점을 겨냥한 것입니다. 거창하고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일상적이라서 많은 분들이 중요성을 놓치고 지나쳤던 것들입니다. 음식, 입안의 염증, 잠드는 시간, 몸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 항염 채소, 식사 순서. 이 6가지를 꾸준히 바로잡으면 몸은 생각보다 정직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것은 액상 과당과 달콤한 음료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은 줄이면서도 음료는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등산을 다녀온 뒤 마시는 시원한 탄산음료 한 캔, 점심 먹고 나서 습관처럼 마시는 달콤한 커피 한 잔, 피곤하다고 찾는 에너지 음료, 심지어 당이 없다고 안심하는 일부 가공 음료까지도 몸에는 교묘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액체 형태로 들어오는 당은 생각보다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러면 혈당은 급히 오르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몸은 서둘러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세포는 인슐린의 신호에 점점 둔감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혈당이 자주 요동치고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는 생활이 계속되면 세포 안에 에너지 공장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에도 부담이 커집니다. 원래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깨끗하게 만들어내야 하는데 환경이 나빠지면 효율이 떨어지고 활성산소와 같은 부산물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부산물은 세포를 자극하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달콤한 음료를 자주 마시는 습관은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를 넘어 몸속 발전소를 지치게 만들고 그 결과 온몸에 염증성 쓰레기가 늘어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철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식사를 크게 망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아침도 거르지 않고 과식도 하지 않고 야채도 드시니 충분히 잘하고 계신다고 여겼지요. 그런데 자세히 여쭤보니 산에서 내려오신 뒤 갈증을 달랜다며 탄산음료 한 캔을 꼭 드셨고 점심 뒤에는 달달한 믹스커피를 즐기셨습니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운동을 했으니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매일 반복되면 몸은 끊임없이 혈당 파도에 시달리게 됩니다. 저는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몸은 산에 다녀온 사실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산에 다녀온 뒤 무엇을 마셨는지도 똑같이 기억합니다. 운동의 이익보다 음료의 해로움이 더 크게 남는 순간 몸은 좋아지기보다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은 입안, 특히 잇몸에서 생기는 작은 염증입니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양치하다 피가 조금 나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잇몸이 붓고 불편해도 며칠 지나면 가라앉겠지 하며 참고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입안은 단순히 음식을 씹는 공간이 아닙니다. 수많은 세균이 살고 있고 잇몸이 약해지면 이 세균이나 염증, 관련 물질이 혈류를 통해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출입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입안에 생긴 염증이 입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 잇몸이 자주 붓거나 피가 난다는 것은 이미 그 부위의 방어선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입안의 만성 염증 상태는 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면역계가 불필요하게 계속 긴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잇몸 건강이 곧 전신 건강과 연결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치아가 불편하니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그래서 부드럽고 자극적인 음식 위주로 식습관이 바뀌고 그로 인해 혈당 조절까지 나빠지는 악순환도 흔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니 입안의 염증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김철수 어르신도 그 점을 모르셨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면 소금물로 입을 헹구고 넘어가는 일이 잦았다고 하셨습니다. 치과는 특별히 심하게 아플 때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입안 상태와 생활 습관을 함께 짚어드리며 설명하자 어르신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 건강만 챙긴다고 생각했지 입안이 이렇게 중요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그 한마디가 아주 중요합니다. 건강은 한 부분만 따로 관리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입안의 작은 불씨도 결국 몸 전체의 피로와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니어 분들께 양치할 때 피가 난다면 그냥 참고 넘기지 마시고 혀와 잇몸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으시라고 늘 강조드립니다.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특히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과 최소 7시간 이상의 깊은 잠이 중요합니다. 잠은 단순히 몸을 눕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정비 시간이자 회복과 청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활동하면서 생긴 손상, 쌓인 노폐물, 긴장된 신경계, 피곤해진 면역계가 잠을 통해 정돈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회복 기능은 더 소중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잠을 너무 가볍게 보십니다. 텔레비전을 늦게까지 보다 보면 어느새 자정이 넘고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더 늦어지고 밤참이나 간식까지 곁들이면 몸은 쉬어야 할 시간에도 계속 일하느라 바빠집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아침 피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염증을 가라앉히고 세포를 수리해야 할 시간이 부족해지면 몸은 늘 미완성 상태로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뇌도 예외가 아닙니다. 깊은 잠은 머리를 맑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머릿속이 뿌옇고 집중이 잘 안 되고
말끝이 자주 막히는 분들 가운데는 수면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잠이 부족하면 식욕 조절도 흔들려단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이 더 당기게 되고 이는 다시 혈당과 염증 문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김철수 어르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에 다녀오시고 저녁을 드신 뒤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고 밤늦게 간단히 간식을 드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새벽 가까이 잠들고 아침 일찍 눈을 뜨니 몸이 개운할 리 없었던 겁니다. 저는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몸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수리할 시간을 못 받아서 늘 덜 회복된 상태로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에 어르신은 한참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낮에 뭔가를 더 하는 것만큼이나 밤에 무엇을 멈추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하셨던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몸속 염증 공장을 멈추기 위해 먼저 끊어야 할 세 가지입니다. 달콤한 액체 당분, 방치된 입안 염증, 늦은 취침과 부족한 수면. 이 세 가지는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바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새로운 보조제나 비싼 음식부터 찾으시는데 그보다 먼저 내 몸에 계속 불을 붙이는 습관을 끊어내야 합니다. 불을 끄지 않고 좋은 약초만 올려놓는다고 집안이 깨끗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이미 쌓여있는 염증성 부담을 덜어내고 몸의 순환을 살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땀과 열의 순환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하체가 차고 발이 시리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손발이 차갑고 하체가 쉽게 냉해지면 움직임도 줄고 혈액순환도 둔해지고 몸이 굳은 느낌이 심해지기 쉽습니다. 몸이 따뜻하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은 차원을 넘어 순환이 살아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체온이 적절하게 유지되면 말초혈관이 더 부드럽게 반응하고 경직된 몸이 풀리며 노폐물의 이동도 원활해집니다. 사우나나 반신욕, 족욕 같은 방법이 여기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이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심장 질환이나 혈압 문제, 탈수 위험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 상태에 맞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습관은 염증 관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우나에 자주 가기 어려운 분이라도 집에서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 꽤 큰 차이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몸 전체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잠드는 과정도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밤에 발이 차서 잠을 설치는 분들께는 더욱 도움이 됩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원래 발이 찬 편이셨습니다. 여름이 아닌 계절에는 늘 발끝이 서늘했고 저녁만 되면 하체가 무거워진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생활 습관을 조정하면서 일주일에 여러 번 목욕탕을 찾고 가지 못하는 날에는 집에서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러나 몇 주 지나지 않아 몸이 풀리는 느낌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이 되면 몸이 축 늘어졌는데 따뜻하게 관리한 날은 다리가 덜 뻐근하고 잠도 훨씬 편안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몸의 온도를 다스리는 작은 습관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항염 식재료, 특히 푸른 채소를 식탁에 자주 올리는 것입니다. 원래 원고에서 미나리를 강조했듯이 저 역시 미나리처럼 향이 살아있고 신선한 초록 채소들을 매우 좋게 봅니다. 미나리,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각종 나물류는 식이섬유와 여러 식물성, 화합물을 통해 몸속 환경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채소 하나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핵심은 초록 채소를 꾸준히 먹는 식탁 구조 자체입니다. 기름지고 달고 짠 음식이 중심이 되는 식사에서는 몸이 늘 부담을 받습니다. 반대로 섬유질이 충분하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가 자주 올라오는 식사는 소화와 배변, 혈당의 흐름, 포만감,
식욕 조절까지 여러 면에서 유리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는 채소를 잘 씹고 천천히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고 혈당 변동에도 더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채소를 통해 식사의 속도를 늦추고 흡수의 급격함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김철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채소를 아예 안 드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식탁의 주인공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밥과 국, 고기나 반찬 몇 가지를 드시다가 채소는 있으면 조금 집어 드시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식탁의 순서를 바꾸기 전에 먼저 식탁의 중심을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 위에 초록색이 보여야 손이 갑니다. 없으면 절대 먼저 먹지 않습니다.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장을 볼 때 미나리와 시금치, 브로콜리를 일부러 챙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식사 전체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전략은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단이라고 하면 무엇을 먹느냐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몸이 받는 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시니어분들께 채소를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시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이와 장에서 일종의 완충막 역할을 하면서 이후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식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현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몸은 그만큼 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염증성 반응도 더 쉽게 유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밥부터 급히 드시고 국물까지 후루룩 넘기고 단맛 있는 반찬이나 과일까지 빠르게 이어서 드시면 혈당은 순식간에 솟구칠 수 있습니다. 몸은 일을 처리하느라 분주해지고 식후 졸림과 피로도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순서 하나만 바꾸어도 오후 컨디션이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철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셨습니다. 평생 밥부터 손이 가던 분이니 당연하지요. 식탁에 앉으면 반사적으로 숟가락이 밥그릇으로 향했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순서가 혈관을 지키는 생명줄이라고 여러 번 강조해 드리자 어르신도 마음을 굳게 먹으셨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미나리 무침을 먼저 집고 달걀찜을 그 다음 드시고 밥은 마지막으로 천천히 드시는 연습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지만 이내 몸이 달라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식후에 쏟아지던 졸음이 줄고 더부룩함도 덜하고 저녁까지 기운이 아주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특별 행사처럼 한 번에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숟가락이 향하는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몸의 미래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김철수 어르신께 직접 정리해 드렸던 하루 루틴을 여러분께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천은 복잡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 머리로만 알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가능한 한 단순하고 반복 가능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물을 들이켜는 대신 입안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밤새 입안에는 세균과 노폐물이 쌓여 있을 수 있으니 혀와 잇몸을 포함해 부드럽게 양치한 뒤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다음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초록 채소를 눈에 보이는 자리에 두십시오. 나물 한 접시든 데친 브로콜리든 미나리 무침이든 좋습니다. 먼저 채소를 먹고 그 다음 달걀이나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신 뒤 마지막에 잡곡밥이나 고구마 같은 탄수화물을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최소한 20분 이상은 식사에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먹을수록 몸은 더 큰 부담을 받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뒤에는 바로 의자에 기대 쉬는 것보다 10분 정도라도 몸을 움직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밖으로 길게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제자리 걸음도 좋고 복도를 천천히 왕복해도 좋고 동네를 가볍게 한 바퀴 돌아도 좋습니다. 식후 움직임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누그러뜨리고 몸을 한 번 더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아침 산책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식후에 가볍게 움직여주는 습관이 몸에는 훨씬 실용적인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저녁은 가능한 한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밤늦게 배를 채우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다음 날 아침까지 몸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밤 8시 이후에는 가급적 간식과 달콤한 음료를 끊으십시오. 입이 심심하다고 과자나 과일, 달달한 차를 자꾸 찾게 되면 몸은 밤에도 쉬지 못합니다. 그리고 밤 11시 전에는 반드시 잠자리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발을 따뜻하게 해 주십시오. 수면 양말을 신거나 미지근한 물로 족욕을 한 뒤 누우면 몸이 안정되고 잠드는 과정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습관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한 달, 2달 지나면 분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또 일주일에 여러 번은 몸을 따뜻하게 깊이 풀어주는 시간을 일부러 마련하십시오. 목욕탕에 온탕이나 사우나가 가능하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집에서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차가워진 채로 굳어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몸이 차면 움직임도 둔해지고 기분도 가라앉고 잠도 얕아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몸이 적절히 따뜻하면 순환이 살아나고 회복도 수월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도 자주 받는 질문이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우나나 목욕탕에 자주 가기 어려우면 어쩌느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원리입니다. 몸을 무리 없이 따뜻하게 만들어 순환을 돕는 것이 핵심이므로 집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커다란 욕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세숫대야나 족욕기를 이용해 발만 따뜻한 물에 담가도 됩니다. 물 온도는 지나치게 뜨겁지 않게 본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수준이면 좋습니다. 따뜻한 차를 곁들이면 몸이 안정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미나리를 매번 사 먹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계절과 가격, 입맛 문제도 있으니 미나리 하나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초록 채소를 식탁에 자주 올리는 것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브로콜리, 배추, 청경채, 부추, 각종 나물 반찬 등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습니다. 한꺼번에 손질해서 소분해 두었다가 식사 때마다 꺼내 드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너무 특별한 식재료를 찾아 헤매는 것보다 내가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정해 생활화하는 편이 훨씬 중요합니다. 셋째, 밖에서 식사할 때 채소부터 먹는 것이 민망하다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주문할 때 나물 반찬이나 샐러드가 있는 메뉴를 선택하시고 밥이 나오기 전에 반찬으로 나온 채소를 먼저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굳이 티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집어 드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100점짜리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라도 자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완벽함이 아니라 반복에서 나옵니다. 김철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셨습니다. 선생님, 평생 하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쉽겠습니까? 하고 웃으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평생 하시던 방식이 지금 몸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셔야 합니다. 거창하게 다 바꾸지 마시고 딱 3달만 해 보십시오. 물 대신 탄산음료를 찾던 손을 멈추고 밥보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밤 11시 전에 불을 끄고 누우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자고 했습니다. 그 뒤로 어르신은 정말 성실하게 실천하셨습니다. 장 보러 갈 때 미나리와 시금치를 챙기고 식탁 순서를 바꾸고 늦은 밤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줄이고
족욕을 생활화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다시 진료실에 들어오신 어르신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몸이 예전처럼 날아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덜 괴롭고 머릿속도 맑아진 느낌이고 잇몸도 덜 붓고 무엇보다 내가 내 몸을 다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습관으로 몸을 괴롭히면 그대로 반응하고 반대로 매일의 습관으로 몸을 살피고 도우면 또 그대로 화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거창한 기적이나 한 번에 모든 것을 뒤집는 비법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건강의 비밀은 늘 평범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먼저 하느냐, 식탁에서 무엇부터 먹느냐, 밤에 몇 시에 불을 끄느냐, 입안의 작은 피를 그냥 넘기느냐 아니면 돌보느냐, 몸이 차가워질 때 방치하느냐 아니면 따뜻하게 감싸주느냐. 이 소소한 선택들이 쌓여 몸속 환경을 바꾸고 결국 염증의 크기를 줄이고 노년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연세가 들수록 신체 기능이 서서히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기력, 멍함, 잦은 염증, 깊은 피로, 식후 심한 졸음, 계속되는 몸의 무거움을 모두 운명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고 말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것들까지도 놓치게 됩니다. 몸속 염증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여왔기 때문에 줄어드는 데에도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방향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면 몸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을 다시 마음속에 담아 보십시오. 첫째, 액상과당과 늦은 밤의 달콤한 유혹을 끊고 입안의 염증을 절대 방치하지 말며 밤 11시 전 수면으로 몸의 수리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둘째, 몸을 따뜻하게 관리해 순환을 돕고 초록 채소를 식탁의 중심에 두며 식사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의 순서로 드시십시오. 셋째, 모든 것을 한 번에 하려 하지 말고 오늘 당장 하나부터 실천하십시오. 냉장고 속 탄산음료를 치우는 것, 내일 치과 예약을 잡는 것, 오늘 저녁 밥보다 나물 반찬을 먼저 집는 것, 잠들기 전 15분 족욕을 하는 것. 시작은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했다는 사실과 그 방향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지금도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건강을 위해 많이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 몸을 다시 살린 건 매일 먹는 것과 자는 시간을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참 맞는 말씀입니다. 걷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 24시간 내내 살아 움직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1시간 운동한 것으로 나머지 23시간을 모두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건강은 더더욱 생활 전체의 리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순간부터 내 몸속의 침묵의 살인자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몸이 늘 무겁고 잇몸이 자주 붓고 상처가 오래가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흐린 느낌이 계속된다면 단순한 피곤함이라고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작은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식탁을 바꾸고 밤 시간을 바꾸고 몸의 온도를 바꾸고 입안 건강을 챙기고 식사 순서를 바꾸어 보십시오. 석 달 뒤, 6개월 뒤, 1년 뒤에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탑장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우연히 찾아오는 선물이 아닙니다. 오늘의 작고 단단한 선택이 모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작은 습관 하나를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에게 몸은 반드시 보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몸속 염증의 불씨를 잠재우고 혈관을 지키고 뇌를 맑게 하고
하루하루를 조금 더 가볍고 또렷하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역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더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고민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 삶의 작은 전환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